자, 서울 아파트 1월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1월에 1075건이 이제 이거는 확정이죠. 거의. 12월보다 더 줄었습니다. 그리고 2월 보세요. 지금 332건. 앞으로 똑같은 만큼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664건이죠. 이걸 다 지났는데도. 라는 건 11월, 12월에 비해 1월, 2월은 더 침체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래 가뭄이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2008년 9월부터 터졌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랬을 때 1000건대로 떨어졌죠. 그리고 4달째 1000건대 흘러가고 그 다음에 3000건대, 4000건대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집값 하락세는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12월에 1126건이 2008년 11월 최저였던 1163건보다 더 적게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1월에 더 줄어들었다. 그리고 2월에 더 줄어들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이런 것도 한번 저희가 종종 올려드리니까 확인해 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책정을 하느냐. 중위소득의 사람이 대출을 20%대 정도 받아서 집값에 그랬을 때 이자 부담 이런 것들로 책정을 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금리가 7, 8%는 됐으니까 떨어졌는데 이제 와서 이 금리로 떨어지겠냐라고 하지만 원금이 커졌죠. 1억 대출을 받은 사람이 10% 금리일 때 월 이자는 1000만원이죠. 그 다음에 10억 대출 받은 사람들이 1% 월 이자는 1000만원입니다. 부담은 똑같은데 금리는 이때가 훨씬 높죠. 거기다가 원금이 크면은 위기가 더 큽니다. 자, 여기서 금리 한 차례만 올려서 10.25%라고 합시다. 그럼 얼마예요? 1025만원이죠. 근데 여기서 금리를 한 차례만 올리면 1.25%죠. 그럼 얼마예요? 1250만원이에요. 갑자기 부담이 확 달라지죠. 그래서 원금이 큰 게 더 위험한 거예요. 금리보다. 그런데 원금이 커졌어요. 이게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생겨난 일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사는 거야. 설 이후에 집값 오른다. 여기 이분 지금이라도 무조건 사는 게 장기적 관점에 도움이 되고 몇 곳 팔렸다고 해서 전체 집값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도 아니고 거래량이 전체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하나라도 나가면 뭐 하락한 것으로 보이는데 거래 건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집값 동향은 무의미하고 거래량이 줄어든 뒤에 집값이 빠지는 겁니다. 거래량이 적은데 하락이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분석할 자격이 없어요. 부동산 거래량 통계가 나온 이후부터 집값 상승기 때와 하락기 때를 늘 비교해보면은 집값 하락기가 시작될 때 항상 거래량 하락이 동반되었습니다. 2008년도 마찬가지고 2010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2018년에 하락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터지고 조금 하락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이 줄어서 금매가 커 보일 뿐 하락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거래량이 줄어든 거는 하락장이 아니고 거래량이 정상적인데 집값이 떨어진 게 하락장이다 라고 말하는 인간들은 부동산 분석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설 이후에 뭐 거래량 회복되고 집값 다시 오를 것처럼 이야기했죠. 설 이후에 어때요? 거래량 더 박살나고 집값 안 오르죠. 그러니까 말 어떻게 바뀌었어요? 대선까지 1, 2월에요. 3월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선거 끝나면 이제 변곡점이 되면서 거래량 늘어나겠다. 특히 요 권 교수형 똑같은 이야기 했어요. 거래량이 적으니까 무의미하다. 하락 아니다. 또 말 바꿨습니다. 대선 후에도 거래 절벽 이어질 걸로 보이죠. 대선 이제 얼마 남았어요? 이거 지금 3월 2일 방송이니까 3월 9일까지 일주일 남았죠. 일주일 뒤에 갑자기 스펙타클하게 거래량이 살아날 걸로 보이지 않죠. 전혀 그런 심리가 나타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말을 또 바꾸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대선 이후에 거래량이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심각한 경기 침체까지 초래할 수 있다. 똑같은 분이죠. 갑자기 대선 이후에 살아난다고 하더니 조금 힘들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또 말을 어떻게 바꿔요? 5월까지로 바뀌고 있죠. 그러면서 보유세 납부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인 5월은 돼야 시장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 문 대통령의 임기가 5월까지니까 5월 이후에 뭔가 바뀌지 않겠느냐, 양도세가 완화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대통령 되자마자 양도세 완화를 해요. 취임사하면서 대통령 뽑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부터 양도세 완화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보유세 완화하겠습니다. 아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유세 납부 기준일 6월 1일 이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6월 1일 이전의 거래량이 조금 늘어났죠. 그 이유는 뭐예요? 금매를 늘어나니까 사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미 금매가 늘어났는데 안 사고 있어요. 5월에 매물이 늘어나면 뭐예요? 수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안 되면 연장해서 말 바꾸고 있어요. 그때랑 똑같죠?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가 오른다는 말 처음부터 안 했어요. 언제부터 올랐어요? 전세가는 20년 5월부터 올랐습니다. 이때는 그나마 뭐 오른 얘기 좀 나오다가 6월 되니까 617 때문에 올랐다. 7월 되니까 710 때문에 올랐다. 8월 되니까 임대차법 때문에 올랐다. 계속 말 바꾸고 있죠. 지금도 계속 말 바꾸고 있어요. 그러면서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은 뭐다? 기대시입니다. 그리고
금리와 공급 확대 정책은 안정세의 영향인데 여기 잘 보셔야 돼요. 금리와 뚜렷하게 반대로 움직였다. 그러면서 지금 금리 인상은 별거 아니고 핵심은 공급이다. 공급 부족 때문에 오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뭐라 그래요? 금리가 오르면 집값 떨어지는 게 인허가 실적 대비로 훨씬 더 강력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기대심리. 전기 주택 가격이 1% 상승할 때 단기 주택 가격은 요만큼의 영향을 줬다. 훨씬 세죠. 즉 기대 심리가 핵심이었다. 집값 상승에는. 그렇다면은 이 기대의 심리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일단은 여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청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이자 부담은 그 전에 50조 한 중반쯤 되면은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60조 중반 넘어섰다. 그리고 지금 DSR로 인해서 그 전에 LTV 이야기했지만 GDP 대비 가계부채 보면은 LTV가 적더라도 소득 대비로 대출을 엄청 많이 받았죠.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강남 집값 사는 걸로 뉴욕에 더 좋은 집 살 수 있어요. 홍콩도 마찬가지고 도쿄나 이런 데 가봐도. 근데 DSR이 적용되니까 소득 대비로 들어오니까 이제 영끌 안 되죠. 40%에 딱 걸리는데 7월에는 6억 이상 주택에 대해서만 했지만 이제는 2억 이상 모든 대출에 대해서예요. 카드론도 들어가요. 대출 안 나오죠. 막힌 거예요. 그래서 여력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그렇다면 이 기대 심리만 꺾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대 심리를 계속 부추기려고 했죠. 대선 설 이후 집값 오른다. 5월에는 오른다. 그 전에 추석 이후에 오른다 그랬죠. 추석 이후에 어땠어요? 8월 첫 번째 금리 인상 때부터 계속 꺾이기 시작했죠. 추석 이후에 오른다 했는데 추석 이후에 올랐어요? 추석 이후에 상승폭은 더 꺾였죠. 그리고 설 이후에 오른다. 설 이후에 더 떨어지기 시작했죠. 대선 이후에 오른다. 대선 이후에 오를까요? 이거 자꾸 심리를 자극하는 거죠. 왜?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은 기대 심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대 심리가 무너졌습니다. 자, 주택 가격 전망 CSI가 10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자, 100 이하로 떨어졌던 시기 보면 어때요? 이때 집값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지금도 100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 주택 전망 CSI가 뭐냐? 1년 뒤에 지금보다 집값이 오를까요? 이게 주택 가격 전망 CSI죠. 그런데 1년 뒤에 지금보다 집값이 오를까요? 라고 느꼈을 때 100 이하로 떨어졌다는 건 1년 뒤에 지금보다 집값이 떨어질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를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기까지 찍었다가. 그렇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심리도 꺾였다 이제. 왜? 엄밀하게 실거래가 하락하기 시작한 건 11월부터입니다. 지금 4개월째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전문가들이 집값은 계속 올라요. 지금 살 때가 제일 쌀 때다 하면서 기대 심리를 자극해도 4개월째 꺾이니까 분양도 꺾이고 경매도 꺾이고 전세도 꺾이고 다 꺾이는 거죠. 2030 규제 풀려도 안 산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여력이 안 된다. 지금 가격에 사서 이전 세대의 노후 자금을 만들어줄 생각은 없다. 이런 이야기 하죠. 그래서 보면은 주택 가격 전망 CSI 저것도 한국은행 가서 자세히 뽑아보시면은 그래도 아직 2030이 높고 나이 먹을수록 낮아지는데 꺾였다는 거죠. 서울에서 원정 투기 많이 들어간다고 했죠? 서울도 안 사는데 원정 투기는 많이 하느냐? 원정도 안 한다. 타 지역 아파트도 안 사고 서울도 안 사고. 그러니까 거래량이 완전히 꺾인 이유는 뭐예요? 수요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실수요, 그리고 투기 수요, 공포 수요가 있는데 실수요는 그냥 내 집 마련 하는 사람들의 실수요라고 하고 그 다음에 투기 수요는 뭐예요? 말 그대로 시세 차익 보는 사람들. 공포 수요는 이게 두 개가 다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 집 마련하는 실수요들은 내 집 마련 계획을 가지고 그래서 집으로 나가는 돈이 얼마, 생활비가 얼마, 결혼하면 얼마 더 필요하고 애 낳으면 얼마 될 거고 생활하는데 또 급한 자금 나가니까 이런 것들 다 계획해 놓는 게 실수요들이죠. 투기 수요들도 시세 차익 했을 때 지금 갭이 이 정도 사는데 전세가가 오르고 있으니까 똑같은 갭으로 팔더라도 가격을 좀 더 올려 팔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호재가 있으니까 가격을 더 올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들어간 게 투기 수요라면 공포 수요는 그냥 무조건적인 믿음. 이걸 가진 사람들이 공포 수요죠. 이 사람들이 심리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죠. 그러니까 지금 아니면 내 집 평생 못 산다. 혹은 남들 다 돈 버는데 나만 벼락거지 될 수는 없다. 이러면서 무조건적인 믿음으로 들어갔죠. 벼락부자는 갑자기 벼락같이 돈을 많이 벌어야 벼락부자인 거죠. 벼락거지는요. 벼락같이 거지가 되는 게 벼락거지예요.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서브프라임들처럼. 근데 실수요들이나 무조건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공포 수요들은 못 사요. 그럼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투기 수요인데 시세 차익을 봐야 되는데 일단 세금이 높죠. 그렇다고 해서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느냐? 전세 가격도 위험하죠. 그 다음에 환금성이 높느냐? 마지막에 내가 1억 올랐다.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1억 올라놓고서 1억 오른 가격에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 그 1억을 순수익으로 만들 수 있느냐라는 건데 환금성이 안 돼요. 1억이 오르고 2억이 오르면 뭐예요?
떨어질 때까지 계속 못 팔다가 3억 떨어진 가격에 팔게 되면 끝인데 그때까지 세금만 더 내는 거지. 그러니까 투기 수요들 안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그게 거래량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즉 수요가 없다. 계속 이런 식으로 부추기는 이유 뭐예요? 계속 오른다. 완화해라. 오른다. 완화해서 수요 늘리려고 하고 오른다고 부추겨서 아까 이야기했던 집값이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뭐다? 심리. 그냥 계속 자극하고 있을 뿐이죠. 하지만 이제는 여력이 없다. 결론 뭐예요? 자, 집값 상승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은 심리죠. 그리고 하락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친 것은 금리다 라고 하고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도 심리 플러스 금리예요. 여기도 심리 플러스 금리고 똑같아요. 근데 금리가 내려가고 심리가 올라갈수록 집값이 올라가는데 지금은 심리가 내려가고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집값은 떨어진다고 해야지. 근데 금리는 못 건듭니다. 세계적인 추세라서. 그러니까 심리를 건드는 거예요. 근데 이 심리마저도 이제 죽어버렸다는 거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때 최저 11월 1163건을 지금 두 달째 거래량이 더 저조하다. 그리고 세 달째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앞으로 거래량 어떻게 되겠어요? 거래량이 살아난다 하더라도 그때는 심리가 충분히 무너져서 가격이 좀 급매물이 늘어나면서 거래량이 살아나는 거지 절대 지금 가격에서 거래량이 살아날 수가 없다. 그리고 슬금슬금 금매가 나오고 있음에도 거래량이 안 나온다는 것은 더 떨어져야지 거래량이 살아난다. 그렇다고 거래량이 살아난다고 해서 바로 다시 오른다는 건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하락세는 굉장히 긴 시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